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크고 작은 금액으로 전혀 지금 광고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뭐 크고 작은 규모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각각의 조남을 제가 발표는 못 해드리지만 충심으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저 최수용 쪽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마움과 감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고든 창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눈과 귀, 그리고 이 두뇌, 브레인, 전략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티브 배넌인데, 이 두 분의 70대 청년들이 지금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시간 전에 지금 X에 올라와 있는 고든 창 변호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의 머리를 때립니다.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요.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절도를 그만해라. 이 얘기죠. Prosecutor 이재명 for ballot fraud. 이재명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 기소해라야. 기소해라. Hold a new presidential election.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그리고 Save democracy in Korea.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구해라. 보존시켜라. 이 얘기예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된 사람의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야, 너 가짜야. 빨리 내려가. 존말할 때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prosecute. 기소해라 이거야. arrest. 체포하다. 혹은 eradicate. 없애버려라. 이런 거죠. annihilate. 이것도 역시 제거하다는 뜻이고. 도대체 미국에서 이와 같이 강경한 표현이 왜 나오는 것일까? 여기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쪼물딱 해서 부정으로 불법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11월 미국 시간으로 6일 아침이 되면서 트럼프가 다시금 세 번째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어. 그리고 1월 21일 정식으로 취임하기까지 그건 2달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여러 가지의 대책 혹은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몇백 가지가 넘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코미 FBI 국장을 갖다가 갈아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FBI 국장을 임명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이는 WRAY라고 써요. 이 미스터 레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전혀 없었다. 그것도
의회에 가서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 발언을 취소시키면서 그 보고서를 만들고 했던 걸 갖다가 싹 다 숨겨버리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미국 선거에 개입했음을 입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 요원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포튼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졸제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됐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카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부에서 부정과 내부의 부패 상황을 국민들께 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휘슬 블로어가 돼버렸어요. 내부 고발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나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의 이 모습이 지금 미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구하는 하나의 직접적인 도화선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시 파텔 FBI 국장은요,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중국을 비롯한 홍콩, 한국, 심지어 영국까지도 범죄 조직들이 그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거짓으로 가짜로 counterfeit drive license, 위조된 가짜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서 미국에 갖고 들어오다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공항에서 그것이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은폐하고 숨겼던 FBI 내부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declassified, 공개함으로써, 비밀을 해제함으로써 지금 세상에 드러나오게 하였던 것이에요. 자, 지금 카시파텔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전투력이 왕성한 이 FBI 국장은요, 벌써 그가 쓴 책에서도 얘기했고, 벌써 수년 전부터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부정선거는 무슨 음모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혹은 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수사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부정선거 레토릭이라는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4년 동안 조 바이든 바지 사장님이 계시는 가짜 민주당 정권 하에서 트럼프는 탄핵당하는 결정도 받았고 여러 차례 기소도 당해봤고 벌금도 물으라는 요청도 받았고 그야말로 아주 더럽고 추한 온갖 모욕을 다 겪었죠. 그러나 그런 모욕을 다 겪고 했지만 결국에는 깨어난 미국 시민들의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 이겼고요.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을 꺾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조 바이든을 꺾었습니다만은 이들이 부정하고 조작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도둑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세 번째 나와서 세 번째 승리를 거머쥐고 지금 공식적인 트럼프 제2기 행정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겪어왔던 지난 4년의 삶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것 이상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특검에서도 조사도 받고 있고 지금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의 생물학적인 목숨까지도 뺏어버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사인이야 모릅니다만은 장제원 같은 케이스로 윤석열을 제2의 장제원이나 혹은 제2의 김문기로 아니면 제2의 유한기 정도로 아니면 제2의 김현욱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윤석열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멋진 시나리오를 아마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와 같은 시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안 하죠. 그리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결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과거에 트위터라고 했던 그런 SNS가 있었는데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구매를 해서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X, 검정색 아이콘이 있는데 그 X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꿔놓고 나서 지금 X가 거의 전 세계의 여론을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까지 것들 개미새끼 한 마리 분량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관련된 X의 기사가 수억 건이 올라갈 때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는 건요, 채 10만도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언론을 갖다가 트럼프가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도 있지만 X라는 거 혹은 스레드라는 거 여러 가지 뭐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등등을 통해서 기존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차이나 뉴스 네트워크 있죠. 바로 CNN입니다. 이전에는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였는데 요즘은 차이나 혹은 Chinese 뉴스 네트워크 한 CNN이라는 보도했어요. 늘 거짓말하는 그런 언론사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각성된, 진보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뉴욕 타임스, NYT죠. 그 다음에 와포라고 불리는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방송사에는 Chinese 뉴스 네트워크 말고도 또 다른 게 뭐 있죠? NBC 혹은 MSNBC 혹은 뭐 ABC도 있고요. 요즘에 뭐 PBR이라고 하는 그 Public Broadcasting Radio라고 하는 공영방송조차도 해가닥해서 지금 미국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나마도 이와 같은 언론을 바로잡게 애쓰는 가장 큰 뉴스 미디어가 있죠. 뭡니까? FOX, Fox죠. Fox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달리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고, 또 뉴욕 타임즈와 정반대의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메인스트림 혹은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항해서 정면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지금 까발리게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언론들이 다 썩어서 뭐 민노총 산하의 민원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몰라도 북한의 지령과 북경의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을지언정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애써 보도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으시니까 KBS에서 그냥 틀어주는 대로, MBC나 SBS가 틀어주는 대로, 아니면 종편이 틀어주는 대로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이런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악의 무리들과 지금 한 5년여 동안 계속 지금 투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7월 2일에 본인이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SNS 계정에서 지금 뉴욕 포스트가 보도해준 이 기사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FBI가 과거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시절에 은폐했던 그 사악한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직접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FBI가 이미 2020년 대선 당시에 중국 공산당 측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치매 노인 환자를 당선을 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짜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위조해서 이것을 밀수했고 이것을 FBI에서 이것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레이,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했던 FA 국장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중국은 관여한 게 없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국장이라는 자는 의회에 나가서 거짓 증언을 했고 직원들은 사실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고 서로 충돌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수 높은 놈이 아랫 놈을 갖다가 지지 밟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FBI 국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했던 거랑 상충되는 정반대의 수사 기록 보고가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은 곤란하다. 이러면서 증거 문건까지 다 어떻게 됐다? 삭제하고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마치 아주 그 나쁜 버릇이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BI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덮고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악의 무리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짓밟고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미국의 의회와 또 페더럴 거버먼트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산지에 있는 워싱턴 DC를 난도질한 거죠. 뭐를 통해서? 총칼을 통해서? 아니죠. 뭐를? 가짜 선거, 불법 조작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려서 유세 현장에 100명 모으기도 힘든 이 조 바이든, 그 100명이라는 것도 선거 관련된 민주당 스태프들이 있어서 100여 명 정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 그런 초라한 형세에게 조 바이든의 선거 유세 장면을 엄청나게 왔다라고 가까이서 찍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다수 것처럼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정반대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까이서 좀 몇 명 안 나와. 멀찌감치 가서 앵글을 잡아서 찍으면 수십만 명이 있는 게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2020년 11월 3일 날 투표한 결과 당선됐는데 그 당선을 도둑질 당했고 그 이듬해 2021년 1월 6일 제뉴어리 6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당시 부통령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가 정당에 따르고 땅땅땅 두들기면서 이 부정선거가 법적으로 묻혀져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나간 4년 동안 트럼프는 줄기차게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서 부정선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지금 확보한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하드 에비던스, 우리 말로 하는 빼박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를 이렇게 확실하게 부정선거였음을 은근슬쩍 도와줬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 명이 있었겠죠. 뭐 캐시 파텔도 있을 테고, 존 레클럽 CIA 국장도 있고, 또 폼 밴디 법무장관,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이클 월츠 뭐 안보보장을 하다 지금 뉴욕 대사 간 사람, 그 다음에 뭐 디애나에 있는 터시 게바드 많이 있죠.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있어요. 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그게 바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 잘 몰라요. 이름만 알아. 윤석열이라고.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도와줬을까? 11월 5일에 미국의 선거가 벌어지고 할 때도 한국의 모종의 일이 미 8군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겠지. 그거 우리 정보라인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내색을 않고 도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의 그 모습과 했던 일을 제가 빙의해서 좀 이렇게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환원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막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제가 지금부터 제가 윤석열입니다. 빙의해서 제가 앞으로 있을 얘기를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셨습니까? 충심으로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마음과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나 많이 응원하고 지지 성원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미어지도록 고마웠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 저는 그 직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자리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대통령에 나간다 했을 때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과 다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결전을 벌여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의 경쟁자는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시진핑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리더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거되고 그들의 가진 영향력 공작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드려도 국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저를 흔들어댔습니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에 이미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북의 지령이 내려왔고 그 지령을 받들어서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나 저 윤석열의 탄핵을 갈망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갈망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최고의 공작관들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 로드 원 벨트 1대1로 정책하는 중국 공산당이 총칼을 대신해서 선거 불법 조작 부정선거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획책하고 있는 그들의 모략 선전선동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서 선언했던 이야기들, 핵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이 NCG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기본적인 조약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김영현 국방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시켜서 지나간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양국 간의 2+2 회담을 하게끔 했고, 그 회담 결과 전쟁에 대한 개념 규정과 그 폭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주 공간까지 확대가 되고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육해공을 통해서 벌어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국 간에는 저와 그리고 미국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애국자 그룹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 침략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아예 그 근본을 제거하기 위한 깊고 깊은 대책을 서로 수기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측과 협의한 그 날짜, 바로 12월 3일 날 그것이 되기로 정해졌었습니다만은 저를 제외한 누구도 국정원장이건 국방장관이건 국가안보실장이건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고 계략적인 것만 얘기가 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라 하면 바로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애국주의자,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특수 요원들은 나와의 직접 대화나 우리 요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할지를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저는 국민들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빙자해서 국민 여러분 위에 굴림먹으자는 생각은 단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신념대로, 그 가치관대로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자 했던 중국 공산당의 저 음흉한 야욕, 침략 근성, 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저런 더럽고 추악한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했던 저들의 만행과 저자들의 침략 행위를 당연히 규탄하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A웹과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 소재 그 기숙사에서 거기에서 암약해 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저질렀고 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또 총선을 방해하고 친중파들을 심었던 이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이제서야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저는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우리 선조들이 세운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공화국입니다. 자유공화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이 땅, 이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뜻을 받들어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하늘의 뜻을 감히 나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12월 2일 날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시장을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했던 말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려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와 같은 취지로 제가 공주시장 그 DJ 박스에 앉아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저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일 밤이면 고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고독함, 그 외로움, 비서실장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비밀 중에 최상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다녀갔던 국제선거감시인단에 존 밀스라고 하는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실 출신의 퇴역 예비형 대령이 했던 얘기 기억들 아시죠? 그분께서 왕후닝이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선거 조작, 불법 조작, 부정선거의 바로 총책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주요한 지도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바로 그 1탄과 2탄이 중국의 왕후닝이었고 또 무슨 등소평이나 주울레 같은 중국 지도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후닝을 첫 번째 소개 인물로 했다라는 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위한 조직입니까? 이런 점을 보더라도 선관위는 그동안 A웹을 설치하고 A웹에서 109개 나라를 갖다가 회원국으로 포섭해 들이면서 전 세계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발달되어 있는 선진 인터넷 환경을 악용해서 부정을 저질러 왔던 거고 불법으로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극명한 예로 12월 3일 제가 계엄을 발표하고 났을 때 바로 아프리카 가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용맹스러운 전사들, 우리 특수요원들이 바로 수원에 있던 연수원,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여론조사 기구 이 세 군데를 동시에 평정을 하면서 이자들의 범죄 현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던 거죠. 그러면 이 같은 범죄 행각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선진정보기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 발생돼서 나가는 기괴하고도 비정상적인 신호와 내용을 사전에 수년 동안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감지한 결과 그 지점이 수원이라는 곳도 알았고 그것이 바로 서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관위의 연수원 지역이었다. 과거에 농촌진흥청이 활용했던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 3주 남짓 긴박하고 매우 신속하게 이 이야기가 오고 갔고 결국 대통령이 저는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소위 아주 소프트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경종을 울리고 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채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번에 존 밀스 대령께서 발표한 왕후닝 그자의 이름이 나온 배경에도 역시 수원에서 체포된 검거된 중국 해커 간첩단 바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그 공작원들이 붙잡혀서 다 실토했기 때문에 왕후닝이란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진실이고 팩트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저와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명실상부한 품격 있고 품위 높은 선진 문화 강국, 과학 강국, 기술 강국, 군사 강국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를 바로잡고 또 악의 무리들, 특히 친공 세력들, 북한과 중국에 경사되어 있던 이런 세력들을 모두 뿌리 뽑아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저 윤석열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원고 하나 없이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한번 대변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살펴볼 때 거지거방 끝났다. 자,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빌드업을 해오는데 이제는 벽돌이나 블럭으로 쌓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벽면 하나 정도 되는 기존에 되어 있는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리 같은 거 만들 때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거 그냥 갖고 와서 쌓는 거예요. 바로 한두 시간 내에 건물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지금 이와 같은 속도가 지금 스피드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간악한 친공 세력들이 이 역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첫째, 북한으로 도망간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둘째, 자살한다?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 셋째, 자살하고 자살을 안 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법. 자, 국가를 대신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능멸하고 위에서 군림했던 데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다들 나와서 팬티 벗고 길바닥에 딱 엎드려서 석고대죄를 드려야 돼. 응? 팬티를 벗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팬티를 벗고 딱 엎드려서 하면은 주요 부위가 뒤에서 다 보인단 말이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석고대죄를 들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트럼프 형, 제발 관타나모만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엘살바도의 세이콧 그 감옥소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에? 노태악이 노정희부터 팬티 벗고 광화문에 엎드려야지. 그러면 노태악이도 노정희도 이런 애들 이제 팬티 벗고 뒤에서 보면 이제 엉덩이가 있을 거고 그 중간에 뭐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안 하면 이제 국물도 없다 이거야. 내가요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그 고든창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Stop the steal. 야, 도둑질 그만해. 절도를 멈춰 이놈들아. Prosecute 이재명 for ballot fraud. 이재명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해. 기소 안 하면 큰일 내겠다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hold a new presidential election.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새로운 대선을 준비해. 치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Save democracy in Korea.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고든창 개인 프라이빗 오피니언으로 보이세요?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세요? 고든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에요, 입.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말할 게 너무 많아.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 공산당을 분쇄하고 격침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은 자연적으로 지금 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이재명 대통령 막 이러고 뭐 지금 정부가 어떻고 이래 얘기하는데 뭐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뭐 국회 입법부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한국 입법부 개미새끼 한 마리 정도의 가치도 없어요. 보셨죠? 이란에서 40년간 골머리 싸우던 이란 핵 문제를 단 45분 만에 B2 7대 보내갖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거. 그러면 최근에 지금 북쪽 애들도 지금 부들부들 떠는 얘기가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걸 떠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북한 애들 니들 잘 들어 이놈들아.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든지 간에 미국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각계무시하 이용해갖고 뭐 여러 개 특각이 있으니까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온갖 쇼를 해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번에 이란에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브라든지 이런 데 있던 핵시설 부시는 걸 보면 김정은이 어디 숨든지 간에 GBU
엄청난 3만 파운드짜리 그 폭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전적인 컨벤셔널 암스 재래식 무기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 현무 5가 있는 거예요. 현무 6도 있어. 현무 5 탄두에다 달고 가면 탄두 무게만 5톤 8톤을 한다고. 그러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마하 15, 20 속도로 지상으로 꽂히는데 기본 300m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탄두에다가 B-61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서 달아서 쏘면 어떻게 될까? 300m 지하로 가서 400, 500으로 내려가면서 터지겠지.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때리는 거는 평양에 김정은이가 자빠져 자는 데 때렸는데 밑에 지구 외핵을 쌓고 있는 멘틀, 네? 이 멘틀이라 그러잖아. 이 멘틀이 대류하고 있는데 이 어느 한 곳을 갖다 쳤어. 평양 밑을 때렸는데, 그런데 그 돌고 있어서 부글부글하던 그 멘틀이 어디를 솟구칠까? 백두산 칼데라를 뚫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중국 동북 삼성, 그 다음에 북한의 절반 이상은 게임 끝납니다. 끝나요. 제가 지금 무슨 뭐 공포영화 뭐 대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나주잖아. 지금 대통령과 만남에서 정상회담 조율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오고 우리 쪽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뭔가를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야, 안 가. 취소. 연기도 아니야. 취소.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은 누구를 만나서 양국 정상회담 조율을 할까? 또 이런 말 할까? 지난번에 G7처럼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또 먹힐 것 같아요?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야. 형님 죄송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 내놓고 갈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이 자리 지키겠다. 그러면 바꿔먹을 수 있는 여선 하나밖에 없지. 목숨 주고 죽는 길 택하는 것밖에 없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은 해결 방법이 딴 게 없다니까. 석고대제 드리고 홀랑 벗고 가서 엎드려서 중요 부위까지 다 드러내면서 엎드려갖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 지금 에너지 시장과 곡물 시장이 막혀버리잖아? 그러면 한 달 내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어디 가서든지 쌀도 있고 빵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지장 없을 것 같죠? 우리나라가 옥수수를 연간 1000만 톤을 갖고 와야 돼. 콩 300만 톤, 밀 400만 톤, 도합 1700만 톤이야. 이거 주로 오는 데가 어디야? 미국, 남미, 우크라이나 정도야. 내지 소련. 아프리카 때선 남는 인연농물이 없어요. 지들 먹기도 부족한데. 그러면 결국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부족한 콩을 1년에 1억 톤씩 가져가더라도 미국하고 그동안 불편해서 미국과 안 가져갔다 그러잖아. 천만에 무슨 소리를. 뉴올리안즈 미시시피강 하구 통해갖고 미국의 콩이 남미로 가요. 어디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가. 파라과이로도 가.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게 브라질 산이다, 아르헨티나 산이다, 혹은 파라과이 산이다 그러고 가져가지만 실제 거기 절반은 미국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와 곡물 시장을 갖다가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죽습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 애들처럼 평창 올림픽 한다고 말이야. 평양 가서 공연하고 방송 중계 차량 다 놓고 와. 그 못된 버릇이 김대중이 노무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아직 고정화돼 굳어 있는 거야. 뭐를 만들라고? TEL, Transportation Erection Launcher라고 하는 미사일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동형 발사대. 그런 거를 갖다가 컨트롤링, 통제하는 관제탑 역할을
방송 중계 차량이 한다고. 또 걔네들을 여러 가지 장비에 달려있는 렌즈, 아주 좋은 렌즈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미사일 앞 머리통에다 달아갖고 소위 말해 시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짓도 하죠. 다 알고 있어. MBC, KBS 니들이 차량을 몇 대를 가져갖고 어떤 장비를 갖다 놓고 갖고 1년 번호도 다 안다고. 지금 이제 이런 타이밍이 됐을 때 내가 만약에 CIA 국장이다, 내가 만약에 DNI다, 그러면 철퇴를 가겠지. 야, 한국 애들 말이다, 저 MBC, KBS, SBS 제대로하고 조중동 요 정도는 좀 이번에 금융치료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특파원 다 쫓아내. 그 다음에 회장 뭐 직계 뭐 떠들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집 사놓고 학교 다니고 흥청망청 놀리는 거 다 쫓아내. 그리고 지국 지사 이런 거 다 폐쇄시켜. 앞으로 한국 방송사 A, B, C, D, E, F 여기서 나온 애들, 신문사 가나다라마바 여기서 온 애들 전부 다 쫓아내. 미국 땅 발 딛지 못하게 해.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방송국 그냥 하나 날아갑니다. 신문사 바로 폐간해야 됩니다. 미국이 할 줄 몰라서 지금 이러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 욕하고, 트럼프 미친놈, 잘못된 정책 실시하고, 전부 다 뭐야? 뉴욕타임즈, 와포, 워싱턴 포스트, 차이니즈 뉴스 네트워크, CNN, 이런 거 보도하잖아. 그래 놓고도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이 다녀와서 지금 딴 거보다도요, 지금 몰스탄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 보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 바로 실행팀 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실행팀 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필리핀에 두테르테 잡혀간 거 못 봤어? 자, ICC에서 결정 내렸어. 두테르테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필리핀 경찰이 두테르테를 잡아.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들은 뭐 다를 것 같아? 중국 갔다 와서 중국 애들 많이 들어와 있곤 하지만 그놈들도 역시 입에다가 밥 넣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야. 그 경찰 애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지 모르세요 아직도?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경찰 애들은 연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료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사료를 안정적으로 처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그러려면 뭐 어떻게 돼? 인터폴이나 미국이나 유엔에서 요청하겠지. 잡아와. 그러면 가서 그러겠지. 아따 형님 미안해요.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경찰도 안에는 전라도 말이 표준어가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도 잡혀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라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뭐 슈퍼 가시면 뭐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백화점 가서 쇼핑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즐기고 있겠지. 즐기고 있죠. 한번 보세요. 정말로 부분적이나마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금융 치료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금방 죽는다고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20년 전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격침하고 훨씬 전에는 중국 떼놈들 청나라를 깨부시고 이러면서 한반도를 차지할 때 우리가 그때 뭐 했냐 이거야. 멍청한 고종, 저 정말 돌대가리라 그래야 돼? 아니면 개대가리가 얘기해야 돼? 전혀 국제정세를 모르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밑에 간신놈들 냔냔냔냔냔 하고 이런 얘기만 듣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이나 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뿐이야? 뭐 프랑스 공사관, 영국 공사관, 기회만 나면 도망 다닐 뿐이나 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돈 풀어주면 돼? 조수미 같이 세계적인 성악가들한테 기본소득 몇십만 원 더 준다고 조수미가 고마워할 것 같아? 선화예고 출신 후배가 아우 언니 그러 와가지고 아는 척한다고 기분 좋을 것 같아? 속으로 그러겠지. 얼마나 쟤는 공부를 못했길래 고작 숙대밖에 못 갔냐. 선화 나와서 서울대 음대 가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절반은 선화, 절반은 서울예고야. 어쩌다 가문에 콩나듯이 타 학교 애들 한둘 있고
그런데 음대는요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어요. 그럼 숙대 갈라 그러면 제일 밑바닥이란 얘기지. 얼마나 실기도 모자라고 능력이 안 됐으면 숙대 음대를 갔겠어. 조수미 앞에서 깝죽거리면 안 돼. 조수미는 세계가 칭송하고 존경하는 프리마돈나인데 그런 여인을 불러다가 뭐 예술인들을 뭐 지원을 한다고? 조수미한테 만약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1인당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줘야 될 거야. 그래야지 조수미가 생각할 때 이 자식들 그래도 문화를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500만 원 줘봐, 5천만 원 줘봐, 고마울 것 같아? 이 자식들이 누굴 놀려? 사람 뭘로 보고 이래? 대번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지금 원고 없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깨나지 못하면 특히 예수 믿는 인간들아 제발 좀 깨나. 그 입만 가지고 독사처럼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목사 새끼들, 그 독사 새끼들 밑에서 속지 말고 그런 교회에다가 돈 내지 말고 헌금 11조 내지 마. 나를 제외한 다른 애국 유튜버들한테 지원해줘. 나는 그래도 연금 200만 원이라도 나오니까. 그 가짜 독사들이 라블라돌라블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분식하는 놈들 아니야. 회치라고 교회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진지한 표정이었고 말이지. 기도할 때 봐. 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뭐 신앙이 깊은 것처럼 얘기를 해. 전부 가짜뱅이 새끼들이지. 기회주의자들. 특히 목사 새끼들. 그 중에서도 전라도 출신 놈 목사 새끼들. 그런 놈들 가머니실에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바뀌어 돌아가는데도 말이야. 아직도 조 바이든을 생각하고 말이야. 카말라 해리스를 기리면서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다 그래. 대기업도 그래. 왜? 대가리들이 썩어서 그래. 지난번에 작년 선거할 때도 삼성, 현대, 성경, 뭐 SK 할 것 없이 카말라 300만 달러 주면 트럼프한테 30만 불도 안 줬대. 10%도 안 준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정말로 비즈니스 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야? 미친 짓이지. 민주당 쪽에다가 300만 달러 도네이션 하는데 공화당 트럼프 쪽에다가 30만 불, 10만 불 이렇게 한다고? 그 죽기를 작정하는 거 아니야? 진짜 머리가 있어 없어? 이렇게까지나 머리들이 안 돌아간 전응아들이 무슨 세계에 나가서 비즈니스라고 국제사회에서 일원이 되냐고. 지금까지 온 거는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남들 콜라 마시고 맥주 마실 때 우리는 말이야 수돗물 꼭지 들어갖고 그거 마셔가면서 이랬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거야. 건방진 생각들 하지 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선배님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말이야. 지금도 있으면 어디 가서 워라벨이나 할 생각들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디 모텔 좋은 데 가가지고 쭉쭉빵빵한 기집들 데리고 가가지고 떡방 하나 찔까 이런 생각들이나 하고 있지. 거짓말하고 돈 훔치고 탈세하고 마약 거래하고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말이야 신사인 척하고 요조숙녀인 척하고.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가정 놔두고 남편 놔두고 다니면서 말이야 외간 남자 만나서 즐기고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고 말이야.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켜주겠어요? 응? 돈 좀 있다고 말이야. 폴쉐 페라리 꺼내갖고 타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꺼내서 타고 말이야. 온갖 개폼 잡고 다니면서 생활은 말이야 짐승만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고 살아서 뭐 할 건데?
죽어봐요.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있나? 그러면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사는 동안에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총각인 척해서도 안 되고 처녀인 척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대접받는 사회가 됐어. 범죄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됐어.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장이 돼. 범죄자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네. 그만할까? 이러고 살아야 될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